한국 방산 망해라. 지난 2019년 3월 일본의 정치평론지 보이스에 기고한 한 일본 정치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일본 정치평론가 와타세 유이야는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칼럼은 인터넷에 게시된 지 약 3일 만에 25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야후뉴스의 인기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은 이 칼럼의 내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데 일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대한 제재를 망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일본이 한국에게 정치 경제에 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이 사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이런 어이없는 주장은 국내에서 일본 우익들의 시각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총선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일본 우익들이 점령했기에 지금 이 주장을 다시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3월달에 칼럼이 나온 지 불과 4개월 후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 정치 경제적 보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이 사죄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은 소부장의 국산화로 일본의 전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아야 한다고 한 한국 방산은 망하기는커녕 놀라운 발전을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7톤의 탄두를 달 수 있는 현무미사일, 한국형 전투기 KF-21 그리고 SLBM, K2 흑표전차, 레드백 등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너무나도 빠르게 만들며 일본 우익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방산산업은 우리 전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하려고 애를 쓰지만 전세계 외면을 받았던 일본과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마치고 2일 헝가리로 갔습니다. 헝가리는 이탈리아, 영국에 이은 이번 유럽 순방 마지막 국가로 한국 정상이 헝가리를 방문한 것은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자마자 지난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았고 이 공간을 만들어준 헝가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헝가리는 과거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헝가리에서 인접국 독일을 제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액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헝가리에 적극적인 투자를 나서고 있는데 헝가리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유럽 진출에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4개의 동유럽 국가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입니다. 이 그룹은 유럽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대상이자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가 열리는 헝가리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이 추진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은호 방사청장은 FA-50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슬로바키아 국영방산업체인 레테츠케 오브라보분의 트렌친사 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지금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이와 협의 중인 FA-50 사업 규모는 총 10대 5억 달러 하나로 약 5,900억 원 규모입니다. FA-50은 지난달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산 전투기에 탑승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시 국내 개발 항공기 안정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순방 세이즈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와의 방산협력 확대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슬로바키아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당국은 FA-50 항공기 관련 양국 간의 협력 의지가 재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페루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FA-50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최근 페루 공군은 최신항공 전력교체를 검토 중이며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은 FA-50 성능 개량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익히 알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증진되어 페루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향후 20년간 FA50의 지속적인 원가 저감과 성능 향상으로 총 1000년대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최종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KF-41에 대한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이 사업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사업으로 최대 2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과 독일 간의 경쟁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호주 언론 더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육군이 2대 장갑차에 대한 물리적 평가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2대 모두 호주 정부의 최소 요구 조건에서는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수 장치 궤도, 포탑 주포, 가격, 현지 제조 비율 등에서 레드백이 완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레드백이 호주의 차기 장갑차에 선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일 서 국방장관은 호주로 방문해 호주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 납품에 대한 이야기와 한호 외교 국방장관회의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 장관은 호주 자주포 사업에 한국 기업이 단독 협상 대상으로 선정돼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방산협력을 계기로 양국 육군이 자주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산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 사업에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K9 자주포 제작사인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는데 거래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두 정상은 한호주 탄소 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앞으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에선 2019년 한국방산 망해라 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지만 최근 한국방산은 대박이라는 상황입니다. 일본 한국을 부러워하며 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최근 북한의 한 발언은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기념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주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측이나 미국같이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미국이나 남측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정상적인 자위력 강화 차원의 활동임을 부각시키려고 계산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지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북한 주적 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김정은의 발언은 전통적으로 주적 개념이 없던 북한에서 실질적인 주적 개념을 수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전쟁 경험으로 한국군과 미군을 주적으로 인지할 만한 북한 주민은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북한군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한미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고된 훈련과 싸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경험적으로 한미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 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분석이 모두 틀렸음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입증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진 항일학생운동을 기리는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매체들은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의 야수적 탄압으로 하여 비록 실패하였지만 광주 학생 사건은 침략자의 압제와 총칼 폭력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조선민족의 강인한 기질을 내에 힘있게 시위한 것이다. 철면피한 일본 반동들은 아직도 우리 민족에 대한 저들의 피 묻은 침략사를 전면 부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이고 반일은 전민족의 드팀없는 철석의 의지다. 이상 쓸멍했습니다.